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생긴 대로 병이 온다. 행상학의 그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그 간상에 대한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간상을 보고 사람의 기둥을 판단하는데 이제 행상학, 즉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이 어디에 오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흔히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그 돈에 나타나는 세종대왕이나 태계선생도 그 생긴 모습을 보면 어떤 병이 올까 그런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 특히 이제 남자, 여자, 노인, 소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제 행상학이란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얼굴이 길쭉한 사람도 있고 넓적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남녀노소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는 동의보암이라 행상학인데 이 동의보암이 원래 사람 모습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게 동의보암에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행상학이라는 게 1970년도부터 지산 박인규 선생님이 그것을 더 이제 발전시키가 나온 게 행상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생긴 대로 병이 온다. 근데 병은 주로 생긴 모습에 병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병이 많이 옵니다. 근데 생활에서 많이 병이 오는 것 중에 특히 남자는 주색병이죠. 그러면 술에 의해서 어떤 병이 오겠습니까? 술병. 여러분들 집에 이제 남편분들이나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떤 병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술에 오는 병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분은 중풍도 옵니다. 중풍도 오고 피부병도 오고 뭐 설사나 위장병은 물론이고 그 술병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즘 또 스트레스 받아 오는 질환, 뭐 잠을 못 자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이제 그런 여성분들한테 그런 병이 많이 오죠. 우리 합병, 남자는 술병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런 생활에서 오는 병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동의보암에는 첫 장에 이렇게 넣습니다. 생긴 대로 사람마다 행색이 다르면 오장육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모습을 보면 오장육부가 어떤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폐가 큰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같더라도 치료법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탤런트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떤 분은 키가 좀 자그마하면서 통통한 분도 있잖아요. 우리 일요일 날 되면 12시 정도에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 사회 하시는 분은 어때요? 키가 커요? 송혜 씨는 키가 자그마하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또 어떤 분은 키가 이렇게 굵직하게 큰 분이 왔다 하면 둘이가 다 허리가 아프다고 올 때는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것만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하는 그 행상학은 그 동의보암을 더 발전시킨 더 이제 행상 체계를 더 다양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좀 알기에는 어렵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남녀노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만 이해만 해도 그렇게 한의학에서는 사람 생긴 모습을 보고 징병을 치료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다 알고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행기의 이치를 알면은 타면 되겠다. 근데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도 이치를 알면 되고 사실 전문가들도 연구를 해도 사람이라는 게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범주까지가 있는데 제가 그 좀 쉽게 알 수 있는 범주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면 남녀노소도 있고 또 오장육부도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우리 특히 눈병이 오면 어디가 안 좋다 하죠? 간이 안 좋다 하죠. 그렇죠. 귀가 크면 이는 콩팥. 예. 입이 크면 이는 위장병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범주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가는 게 행상학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오장육부, 비수도 있습니다. 뚱뚱하고 마르고. 또 얼굴이 역삼각형하고 정삼각형. 이제 정삼각형은 몸이 이제 아래가 좀 무거운 거죠. 역삼각형은 이제 아래가 가볍고, 달리기를 하면은 역삼각형은 뭐 쉽게 넘어지죠. 왜냐면 중심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생활에서 비교한다.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말한 음주나 성생활, 노동, 스트레스 있습니다. 근데 성생활도 지나치게 하면 한의학에서는 음어하동증이 나옵니다. 이제 음이라는 몸에 이제 이 구성 물질인데 이게 물 같으면 이게 피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체액도 되고 이 전체를 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성생활을 많이 하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결핵 환자들이 몸이 약한데 그런 분이 성생활을 더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이 오는데 이제 그때 특효 이제 방이 원래는 짱어가 돼요, 짱어. 동의보암 오면 그게 나오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부가 밖에 나가니까 어떤 배에 여자가 실려왔는데 보니까 이제 옛날 폐결핵이라 치료를 못하니까 이제 차마 어디 뭐 하기도 힘드니까 배에다 실려 보내는데 마침 어부가 집에 데리고 와서 짱어를 많이 먹어가지고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짱어가 쓰는데 요즘도 그 결핵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라면 먹고 PC방에 저녁에 있으면 그 몸이 약해 결핵 걸린다고. 제 아는 분이 저 마산에 보면 결핵 그 요양원인데 가보니까 결핵 환자들 많아요. 요즘도 결핵을 잘 관리해요. 특히 고등학생이 그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가를 잘 섭취해야 되지 라면이나 먹고 제대로 삼시 세때를 안 챙겨 먹으면 이게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요즘은 사실 노동을 안 해서 문제죠. 예, 노동을 안 해서 문제고, 이 생활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생활을 해야 건강책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송혜씨, 앞에 말한 송혜씨의 건강관리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으로. 예, 두째는 걷는답니다. 자가용도 없고. 제가 봐도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다리 하체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어야만 이렇게 힘이 드는데 보통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무조건 걸어라. 그게 비만도 되고 이게 배에 힘이 생기니까 척추도 튼튼해지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그걸 꼭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포도 추출액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주 그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게 심장병을 많이 예방해 준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심장병이 없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요즘 많이 오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도 많이 몸을 많이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을 좀 나가야 돼. 우리가 제일 좋은 생활은 뭐겠습니까? 서울, 지금 서울 제일 한복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저 지리산 골짜기 생활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리산 골짜기 있는 사람은 서울 한복판 생활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나가 사는 것처럼 많이 좀 다니고 그렇게 하면 건강을 많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디자인을 서울에 갖다 놨죠. 그러면 저 시골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디자인 가죠. 저도 시골 출신인데 거기 가면 뭐 이게 한의원이나 병원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서울 한의원, 서울 이원 다닌다. 그거 많이 간다고요. 왜냐면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골을 상상하면서 시골에 옛날에 거친 원시 생활 있죠. 그게 원래 제일 건강을 치료하는 좋은 수단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비만이나 이런 치료를 보니까 옛날 원시 생활을 생각해라.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뭐 얼마나 많이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있는 것도 쌀도 그게 지금처럼 이게 도전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물레방아에 있어요. 물레방아를 도우면 껍질만 벗겨 먹으니까 요즘은 햄미죠, 햄미. 건강식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햄미식 먹고 옛날처럼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 도의지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게 건강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강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세종대왕을 예로 형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는 강대뼈가 넓고 목이 굵고 가슴이 쩍 뻗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이시 왕족들의 모형이 다 그런 형입니다. 이제 형상에서 양명형이라는데 위장이 굉장히 좋은 체질입니다. 위장이 좋은 체질인데 이분의 저 간상에 보면 세조로 이제 세조 때의 그 일이 나오죠. 세조는 원래 이게 세종처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의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세조가. 그리고 피부병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 보면 뭐 그때 많은 사륙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어떤 원한 때문에 뭐 그렇다 하는데 뭐 그런 건 좀 스트레스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체질적으로 이시 왕족들은 피부병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즘 많이 성인병, 소갈,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중풍 이런 게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체질들이. 그래서 이 체질은 주로 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배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설사 씻고 땀 내고 막 이런 약을 써야 돼. 다른 분들은 보약은 뭐죠? 보약은 원래 보라는 거는 이게 막아야 되거든요. 나사를 조우는 거는 보고 이거는 푸는 거는 원래 사법이라 해요. 이게 풀어줘야 되는 체질을 많이 써야 돼. 다른 분들은 보니까 조금 몸이 약한 분들은 설사 오고 이런 거는 땀나고 이런 거는 기운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질들은 반대로 너무 조여가 땀도 잘 안 나오고 대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에 노폐물이 쌓인다고. 그런 분들 성인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장이 실해서 오는 게 이분들인데 이게 위에 열이 많으면은 이게 호흡기로 가면 기침을 하고 또 요즘 심장을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그 열이 콩팥에 들어가면 뼈를 나가요. 골다공증도 오고 이도 잘 삭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세 많이 들면 임플란트 이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가 많이 상하니까요. 그 주위에도 옆에 보면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관절이만 안 좋다거나 이런 뼈의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보시는 태교수님 반대라고. 가름해가지고 이런 분은 몸이 차고 위장 기능이 약해. 그러니까 맨날 위병 때문에 골골골골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위장이 약하니까 위장이 약해서 지금 오면은 기침을 해도 위가 약해서 오는 기침. 또 위장이 약하면은 이게 음식물을 영양으로 섭취하는 그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콩팥도 약해지고. 그래서 세계 선생하고 지금 앞에 세종대왕 완전 반대의 체질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인삼을 써도 되는데 이제 그 세종대왕한테 함부로 인삼을 쓰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두 분의 체질을 잘 생각하면 한 분은 열이 많고 이분은 열이 작고 그렇게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술에 의해서 오는데 아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중풍이 옵니다. 중풍. 그 주섭이라고 하는데 술에 의해서 제가 다음 케이스가 있는데 술에 의해서 제가 나타난 질환을 보면 술독에 중풍이 오면 와사풍이 옵니다. 이게 저는 올 때 와사고 쓰면 어쩌니 술 늦게 마신 거 아닙니까? 또 중풍 환자도 또 어쩌니 술 늦게 마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젊은 분이 왔는데 그 혹시나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설문지를 이제 적은 걸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술을 몇 번씩 마시고 소주도 한꺼번에 한 서너 병씩 마셔요. 그래서 보니까 보나 술 때문에 이게 와사가 왔구나. 그런 거 있고 오늘 또 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50대 되면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와사가 왔더라고. 미국 사시는데. 그 생활 보니까 그 앞에 막 그 일한다고 밤샘을 하고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로 왔다. 근데 와사도 체력이 많이 소진되거나 내가 아까 술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옵니다. 와사는. 그래서 그 원인, 만약 술독이 있었으면 술독을 없애줘야 그 와사가 낫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와사가 치마마다 낫지 않고 그 가정에, 치료하는 가정에 그 병인을 반드시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술병에 보면 기침도 옵니다. 기침도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아파. 뒷목이 땡긴다. 술독이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면 어깨가 여기에 우리가 연기 갇히듯이 여기 하면 어깨가 아플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이제 자궁이 막 가렵고, 입안이 헐고,
요즘 말하는 배제 증후군 그런 게 옵니다.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여드름이 나면 여기만 탁 납니다. 입 주위만 희한하게. 그래서 고름도 생기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니냐면 술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장과 같이 그렇습니다. 입안이 흘고 그런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염도 남자들도 술만 마시면 전립선염이 빨리 걸립니다. 그리고 설사는 물론 이제 그다음 치질도 걸리고 이렇게 술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 원래 술은 한 서너 잔만 마셔야 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석 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라면 이런 거 하고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걸 먹으면 이게 밀가루 음식이 있으면 몸에 땀을 안 내게 해요. 땀을 안 내니까 술독이 안에 있으니까 밀가루 음식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도 술 마신 뒤에도 안 좋고, 술독 푸는 데는 이제 조개나 이렇게 해물 이런 게 술독을 푸는 데 좋습니다. 술 마시고 나면 그런 게 당기게 돼 있죠. 다음 생활의 음화 하동기는 아까 했습니다. 음이 몸에 구성물질이 이게 없으면 하가 위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요 보면 이제 밤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옛날에 결핵 걸리면 기침 많이 하고 요즘에 그 결핵까지 안 갔지만은 그 유사 증상이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가면 피곤하다. 그 다음에 허리 아프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오면 어떤 행사냐면 이 제일 밑에 있죠. 입술이 빨개 와요. 입술이. 남자인데 또 여자들 이게 입술 루즈 바른 것처럼 온다고. 그리고 몸이 좀 바짝 마른 편이고 요즘에는 뭐 잘 먹으니 그런 게 아닌데 입술이 벌겋게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왔는데 이게 공황장애 왔어요. 가슴이 이제 불안하고 그런데 보니까 입술이 이게 빨개. 그래서 저기로 몸에 있는 이제 음혈이 부족해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을 쓰니까 증상이 완화돼. 여자 같으면 합병이 많지만 남자가 불안한 거는 몸이 허약해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합병. 속 끓이면 이제 합병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하냐면 원래 속부터 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목에 이제 가래가 걸려있고 맥기라는데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걸려있죠. 그게 다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오면 뭐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어떤 경우에는 간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발이 어떤 데는 붓고 아프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눈밑이 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병이 올라오면. 아까 남자는 입술이 붉겠죠. 그거 이제 매일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딱 오면은 그런 것부터 먼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속 쓰리고 이러고 가슴 두근두근 하면 아마 10명 있으면 한 8명 한의원 오는 환자 중에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 나이에 되면 갱년기 많이 증상이 옵니다. 갱년기 증상 오면 첫째 이제 요 보면 피로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 열이 확 나고 열 나고 피곤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누가 잡아놓은 것 같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이제 뭐 팽팽태성이라고 오는 분도 있고 어깨가 오십경이라고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쓰리는 분도 있고 뭐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런 분도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자궁이 건조해가지고 소변 볼 때마다 자궁이 따갑다고 오는데 그 연령대가 50대부터 한 60대 초반 이렇게 쭉 넓게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속이 쓸다, 이 연령대에 속이 쓸다 하면 이는 갱년기를 한 방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속 쓰는 분은 이렇게 맥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앞에 그 화병도 속이 썰입니다. 지금 요 갱년기도 속이 썰어. 그럼 그 구별하는 방법을 맥을 보고 나이를 추적해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화병은 하를 푸는 약을 써야 되고 갱년기는 몸을 도우는 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조금 핀트가 잘 안 가지면 잘 안 낫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정확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자, 갱년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음식 같으면 콩이나 생선류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 우유나 멸치 이런 것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는 게 콩, 두부나 비타민 C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적절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는 이 설탕이나 사탕 이런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아까 보면 제가 그 원시 시대의 쌀은 어떻게 먹는다 했죠? 그냥 햄미죠, 햄미. 그죠? 햄미를 드셔야 거기에 있는 영양물 섭취되고, 그 다음에 흰빵이나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빵도 너무 이렇게 빵 원래 껍질하고 이게 알하고 같이 있는 걸 먹어야 돼. 통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밀 안쪽에는 열이 많고 밀 바깥쪽에는 이게 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중에 이 가잉 행동장애나 이런 애들이 너무 열이 많은 빵을 먹어서 그런가 안 싶어요. 이게 빵을 먹으면 빵 껍질하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그 가잉 행동장애나 이런 데 감맥대유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밀을 넣는다, 밀. 그럼 밀을 왜냐, 밀 껍질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밀을 열나는 걸 시켜주는데 제가 써보면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근데 옛날 음식은 과일도 원래 껍질째 통째로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분하고 밖에 있는 성분하고 다르다고요. 그 두 개를 다 가져야만 내 몸이 건강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것도 씻어가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게 농약이라는 게 휘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씻으면 거의 다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껍질째 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일 주스나 와인 맥주인데 와인 맥주 이런 것도 갱년기 때는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갱년기 때는 나중 진행되면 골다공증이 있는데 뼈는 어떻게 하면 자꾸 디뎌주고 눌러줘야만 뼈가 단단해진다고. 떡도 이렇게 자꾸 눌러줘야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극구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찜질방에 땀 빼고 하는데 가끔 가서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매일 시원하다고 하면 그게 더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매일 목욕도 가는 분인데 그런 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석류, 배, 콩 이것도 좋습니다. 안면 홍조에는 이제 이게 배가 좋고 석류는 원래 양귀비가 길가 즐겨 먹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중국의 그 서안이나 그 근처에 가보면은 이 석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 다음 콩 이런 게 갱년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치, 콩, 두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갱년기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많이 걷고 그래야 됩니다. 였죠. 제가 이게 조깅도 해라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뛰는 건 안 좋고. 그 다음 목욕은 일주일에 1, 2회. 찜질방 땀 빼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생활에는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교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내가 자꾸 활동을 해야지 자꾸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자, 그 다음에 남녀노소에 대해서 보면 이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남자는 이렇게 막 발산하니까 남자는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몸이. 여성은 이렇게 수렴하는 성질의 몸이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곡선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주로 이게 흩어지는 성질을 많이 써요. 흩어지는 성질인데 주색은 더 몸을 흩어지야 하니까 병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반대로 뭉친다고. 뭉치니까 자꾸 활동을 해야만 뭉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활동 중에 하는 게 제가 설명한 백화점 그 이야기를 많이 백화점에 가면 남자들은 백화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저 집 사람도 몇 분 그 눈치를 알고 이제는 같이 가자고 안 한다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성은 그것만 보면 이제 그게 거의 운동이죠. 기를 푸는 운동이니까 남자는 기운도 없는데 또 가서 또 풀리면 더 힘드니까 여성하고 남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꾸 기운이 밑으로 쳐져요. 그러면 어떤 게 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주무시면서도 이게 물 나눠놓고 적시는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봐요. 기운이 밑으로 처지면 빠지면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애들은 반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먹기는 요만큼 먹는데 활동량이 이만큼 되듯이, 그렇죠. 애들은 계속 흩어지고 노인은 자꾸 처지고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애들은 노인하고 비교하면 변비 같은 게 많이 오죠, 변비가. 애들 변비는 빨리 변비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질병 오는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남자. 이제 제가, 이제 남자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 35세. 이분이 이제 딱 들어오는데 입술이 뿌린 거죠. 그럼 뭡니까? 인체에 이게 필요한, 이게 부족하구나 딱 잡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이분은 기침을 많이 해. 폐가 이렇게 물기가 없어 건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육미제왕탄이나 이런 것을 치면은 이것도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다 없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학의 묘미죠. 아, 한 개를 제대로 보면 쭉 이렇게 없어지는 거. 저는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밭에 가면 따라가면 뭐 하냐면 비료를 줘라 해요. 그 비료 푸대 딱 자르면 쫙 뜯는 그 맛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뭐 한 개를 없애면 짝같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한의학의 특징이 이런 거 한 개를 제대로 치료하면 여러 증상이 쫙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어머증이라는 남자들 많이 온다. 그럼 이 두 번째 이분도 이제 입술이 붉게 온 거죠. 42살인데 이분이 눈썹이 새카면서 입술이 붉어. 아, 그래 저분은 음혈이 부족한데 무슨 증상이 왔을까? 이분은 아까 면 공황장애 왔다고. 공황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이 심장약을 쓰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쓰는데 이 증상이 이제 싹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 눈썹이 진하면 혈이 부족하다. 이게 여성들 다 눈썹이 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 탤런트를 잘 보면 꽃미남들 보면 눈썹이 다 새까맣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은 눈썹이 진한 분들은 대체로 좀 남자보다 여성다운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후드도 딱 닦고 머리도 이렇게 무스 딱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좀 깨어르고 그런 여성분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다 하니까. 근데 여성이 바지란 여성은 그러면 여성은 이제 간섭을 하겠죠. 자기가 더 이제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래서 보면 좀 남자가 여성 같으면 여자는 남자 같은 사람이 만나야 이게 배합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오가지고 고추장이 얼마 들었고 깨소금이 얼마 들었고 다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성분들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남편은 그러는 거고 나는 뭐 내 볼일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이제 남녀의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완벽한 거를 추구하니까 너무 애살스럽게 하다 보니까 피가 말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속쓰리면 위장약을 쓰는 게 아니고 너무 애살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가 마른 거죠. 피를 도와주는 약을 써야 돼요. 이런 분들 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위장약 써가지고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돌다 한의원으로 오면은 이분은 치료되니까 이런 재미에 또 하는 거죠. 이거는 위장약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있죠. 남자가 눈 쓰면 눈썹이 찔하면 세심하고 그래서 혈이 상하기 쉽다. 오늘부터 이제 가면서 여러분 탤런트를 잘 보세요. 눈썹이 새까매면 저분이 세심하구나 그럴 때죠. 여러분 혹시 사회 중에도 그런 게 있으면 물어봐라. 딸한테 물어보면 뭐 아무개 서방이 어떻게 세심하냐 물어보면 딱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남자 천수행은 이게 천수행이 뭐냐면 얼굴이 역삼각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이다. 이게 역삼각형. 땅에서 쌓아올라온 지적상은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죠. 역삼각형은 이게 이게 불꽃처럼 뜨는 행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 형도 이게 부족하다고 몸에. 처방은 좀 다르지만은 같은 원리인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불면증이 오가지고 잠을 몇 개월 잠을 못 자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행이라. 그래서 잠 강타이라는 행을 약에 쓰고 불면증이 치료된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불면증하고도 별 상관없는 약인데 몸을 도우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이 생긴 모습하고 많이 이제 약을 쓰는 원칙이 보입니다. 그 다음 남자 허리병은 정혈부족이다. 주로 허리병은 콩팥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손바닥이 딱딱하다, 피부가 딱딱하다, 이것도 몸에 물기가 없다 그런 거죠. 근데 18살인데 허리 디스크병으로 왔어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디스크 탈출돼서 병원에 수술을 하려고 왔는데 손을 이렇게 맥을 짚는데 딱 보니까 손이 뻣뻣해. 이게 나무에 물이 말랐구나.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좀 뻣뻣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18살인데 이게 지금 제일 한창 클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물기가 부족한데 그 정상까지 또 식은 땀, 사통이 땀나는 그 가려운 것도 전부 다 그 물이 부족한 겁니다. 남자들이 정력이 딸리면은 이게 사통이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을 보하는 약을 지을 때 그걸 꼭 물어요. 사통이 땀이 나요. 이러면 물으면 땀 납니다 하면은
정리에 약합니다. 또 설사를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나이가 18세인데 벌써 사토구니 가렵고 손바닥이 뻣뻣하고 아 몸에 물기가 많이 없구나. 그래서 육미 지향탕을 했는데 제가 전문에 한 번 치주고 두 번째 왔는데 그 땀 나는 것도 없어지고 허리도 많이 개선됐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몸을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입술이 붓다든가 뭐 그런 것도 보고. 다음 가음은 정해를 구한다. 이 술을 푸는 게 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술 안에 열이 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피나 호르몬 이런 걸 다 소모시키는 거죠. 이분은 55세인데 허리가 아파 왔는데 소주를 3병씩 부는데 이분 시골에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도 또 술을 좀 많이 마시는데 이게 병이 안 되면 문제인데 병이 될 때는 이런 술독도 빼고 체력 보하는 약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동네에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새 얼굴이 좋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술독이 이마침 해롭습니다. 아까 제가 중풍도 온다 했죠. 술독이. 이렇게 허리병도 오고 여러 가지 질환도 옵니다. 그 다음 피부병도 옵니다. 이 술독이 바깥으로 오는. 이제 남자 54세인데 이 피부 가려왔는데 뭐 사업상 매일 술을 마셔. 그러니까 첫 번째 술독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풍통성산이라는 게 통성은 전부 다 구멍을 열어주는 겁니다. 땀을 열어주고 대변도 열어주고. 근데 이 약을 먹고 나서 피부병도 낫고 술독 없어지니까 전립선도 낫고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 가음으로 안면마비. 아까 제가 있죠. 술독이 오면 아까 중풍이 온다 했죠. 지금 이 기입니다. 남자 31세인데 음주 후 안면마비. 이게 주 4회 음주라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하루에 소주 드시면 소주 한 2~3병씩 드신다고. 그래서 창귤탕으로 처방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분은 사우디에 근무하다 오신 한 60대 다 돼가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건설하는데 이제 감독을 나가는데 어느 날 손이 이제 손가락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에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술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고 술을 많이 한대.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처방을 쓰고 그 손에 감각이 돌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해보면 술독이 그만큼 무섭구나. 예, 다음은 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여성다운 여성이 있고 남성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주 코가 크고 키가 크고 그러면 남성다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울합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 34살 된 여성은 코가 아주 크고 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소변이 부있다고 하는데 생긴 모습을 보니까 이가 키가 잘 울체될 수 있는 행상이구나.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약을 이제 각향영양산을 쓰는데 피부가 어려운 거, 소변이 뿌연 거 이게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잘 돌아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오면 여성다운 여성인가 남성다운 여성인가 그걸 봅니다. 코 큰 여성은 이게 남성다운 여성의 기질이 많으니까 그걸 치료해야 되는 거죠. 다음 여자가 이제 뼈가 크면 또 뼈를 위주로 된 병이 많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골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뼈가 큰 분들은 뼈가 좋으니까 뼈에 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뼈를 많이 쓰다 보니까 뼈에 병이 온다고. 우리 흔히 그 말하죠. 원숭이가 나무 제조하다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뼈병이 오니까 그런 뼈가 큰 분들은 뼈에 뭐 이렇게 뼈를 고아가에 드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런 걸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52세인데 기침이 안 나요. 그래서 뼈를 크니까 뼈에 진액을 넣어야만 기침이 떨어지겠다. 그런데 그분이 소화도 안 돼.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소화 기능이 여기에 위가 있다면 위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 물을 적셔야 되는데 이게 기계를 몇 도를 돌리면 그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미를 쓰고 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모습하고 연관시켜 치료해야 된다. 다음 여자 10분 손발이 차면 배가 차다. 근데 손발이 차면서 불임이 되면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요 15세는 생리통이 이제 오는데 손발이 차. 그러니까 배가 차서 생리통이 오는구나. 그래서 옹경탕 있는 것을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발도 따뜻해지고, 뭐 만일 나가 좀 더 들어서 불임이 되면 불임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다음 갑상선병인데, 이 갑상선도 약하면 옵니다. 갑상선도 결국은 내가 하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가 때문에 와요. 그럼 이것도 체력 도와주는 약을 쓰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가 용골 모래탕이라 하는데, 이 모래는 이 귤 껍질입니다. 귤. 바닥에 있는 귤 껍질을 그거를 하면 그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인데, 그 효과를 쓰면은, 그 약을 쓰면 효과를 봅니다. 다음에 산후조리가 안 되면 간절병,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36세인데 산후 이제 30개월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목, 발목, 피부가 가렵다. 이는 무조건 산후에 관련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후에 뭐 병이 왔다 하면 그 산후 몇 년이 지나도 그 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갱년기 열을, 갱년기 아까 제가 했습니다. 갱년기 열이 확 난다. 열만 나는 게 아니고 그 몸에 있는 피나 이런 걸 다 말리는 거죠. 그래서 51세인데 이분이 이명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니까, 나이로 봐서는 이 갱년기니까 다른 뭐 어깨가 땡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갱년기를 보고 인삼양영탕이라는 약을 쓰면 체력을 도와가지고 갱년기 열도 없어지고 그 손상된 피나 이런 게 보충되면 치료됩니다. 이 쓰면은 제가 몇 분 써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처방입니다. 다음 자궁 하수는 체력 제하다. 이 여성이 이제 이 자궁이 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들고, 이분도 53세인데 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자꾸 자궁이 밑을 하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비탄이나 보증기타 이 기운을 도우는 겁니다. 피를 도우고, 그래서 그 약을 쓰고 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수술이나 이 이전에 한의학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하면 상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입니다. 노인은 아까 제가 말한 소변을 자주 마른다, 입이 마른데 제 병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르면 이게 내수를 이렇게 펌프질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67세인데 소변을 매 시간 마도 봐요. 잠도 제대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처방을 정순백줄산, 각백육탄 이 약을 쓰면서 소변을 이렇게 펌프질 해가 기를 펌프질에 올리니까 소변도 멈추고 몸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입마름 진액부작이죠. 이분은 허벅지가 아파요. 73세인데. 그래서 막 침도 맞고 해도 안 나.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물을 보니까 목욕을 매일 하신대. 그게 아프니까. 그래서 절대로 땀 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많으면 진이 부족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 입이 마른다 이 말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진이 없으니까 거기에 피가 못 가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입 마르니까 절대로 땀 빼지 마라.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전대보통 보약을 써가지고 치료된 그런 기호입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절인다 해서 무조건 땀 뺀다 그렇게 하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밥맛이 없는 거. 연세가 많아요. 밥맛이 없고 막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뭐 제대로 영양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장을 좋게 해주는 약을 쓰면 됩니다. 대상포진 이런 것도 체력이 달려고 그런 거죠. 다음 살찐 것은 기어섭답니다. 이게 뚱뚱하면 몸을 이렇게 쫙 짜야 될, 노폐물을 짜낼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왔는데 며느리가 한의사인데 제가 이제 동네 옆에 있으니까 저희 한의원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뚱뚱해. 아, 저분은 기운이 없어. 뭐 기침이 안 났느네. 그래서 육군자탕은 인삼이나 이런 게 약이 들어가는데 그거 쓰고 나서 그냥 기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아까 보면 얼굴이 여리기도 보고 얼굴이 이런 사람도 보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오고, 이게 마른 사람은 주고 하가마가 피가 없어 오는 거고 뚱뚱한 사람은 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치료한 거죠. 그 다음에 80세 이분은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팔다리병은 한의학에서는 위장병입니다. 위장병. 위장에서 팔다리를 써야 위가 돌아가는데 결국은 위가 나쁘면 팔다리 쪽으로 병이 흘러간다고 보고 이분도 육군자탄을 쓰는데, 이제 보통 관절병은 그냥 관절인 줄 아는데 한마에는 위장병하고 팔다리병 같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소화. 소화는 약하면 눈에 흰빛이 없습니다. 오면 머리카락이 부시시하고 그런 애들 무조건 원래부터 약하네.
얘도 눈에 힘이 없는데 틱이 왔어. 그래서 육미지향탕 감이 되는데 이게 뭐 선천적으로 약한 애에 쓰는 처방입니다. 이걸 쓰면은 머리가 윤기가 생기면서 눈에 힘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애들 음식에 취한 거 아니면 감기입니다. 음식에 취하면 식기를 뚫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변 냄새가 시큼하게 많이 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 위장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페니사라는 게 그 위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다음 변비가 이제 애들 아까 변비를 했죠. 변비는 이 클 수 있는 이 물이 없는 겁니다. 애들. 그래서 이 애는 8세인데 대변을 거의 5, 6일 일주일만 한 번씩 봐. 아, 이 애는 클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육미지향탕을 감이했는데 이게 말도 넣고 이가 늦게 났는데 이걸 지금 대변이 지금 한 2, 3일에 한 번씩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있는데 이제 피부병은 아까 술독도지만 피부는 이게 피가 많아야 됩니다. 피부. 그래서 청소년 때는 아토피가 이 피부에 영양이 부족할 때 오니까 육미나 지향탕에 있는 그 피부에 영양을 주면 낫습니다. 피부병은 열을 주거나 영양을 주면 낫습니다. 그 다음에 비염이 오는데 이 비염은 이게 바깥 환경에 내가 적응할 힘이 부족할 때 코가 자꾸 막힙니다. 바깥 찬기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체력하고 문제됩니다. 그래서 코 막히고 얼굴 여드름 나고 손 땀 나는데 이것도 원래 체력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 코하고 별 상관없는 약을 쓰고 코가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 자궁이 약해도 손발 땀다. 여자는 자궁이 이 나무 같으면 뿔입니다. 자궁이 약하면 손에 땀도 나고 그 다음에 월경도 늦게 합니다. 자궁을 튼튼한 약을 쓰면 손발이 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손발을 위장병을 보고 어떤 때는 이걸 자궁을 보고 그렇게 손발을 같은 식으로 보지 않고 여러 경우를 낳고 치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집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것도 체력하고 연관입니다. 그런 애들이 체력은 약한데 막 애살스럽게 하면 얼굴에 여드름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체력도 오면서 속에 할을 푸는 약을 쓰면 여드름도 없어지고 좋아집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보면 이제 생긴 모습 보고 이제 오는 게 있죠. 뚱뚱해도 병이 오고, 말라도 병이 오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에 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일 경우는 아까 제가 무슨 병이 많이 온다겠죠? 주색병이랬죠, 주색병. 여자면 합병에서 많이 오고. 근데 노인은 양기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밑으로 안 올라가서 병이 오고. 이제 소아는 음혈이 부족하다, 그지? 음혈이 부족한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오고. 그렇게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거를 생긴 대로 병화인다 형상학에서 오늘 개괄적인 남녀노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약을 해보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앞에 제가 남자인 건 입술이 붓다. 그러면 몸에 물이 없구나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눈썹이 진하다. 이분도 여성처럼 생겨서 피를 많이 소모돼서 오는구나.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역삼각형 생긴 사람은 하가 많아서 오는 병이구나. 그 다음에 여자가 코가 크면 기가 잘 뭉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또 여자가 뼈가 크면 뼈를 많이 써서 오는 병이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보고 치료를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병에서는 감을 나면 아까 제가 중풍 유사 증상이 온다 했죠. 와나서도 오고, 술병 그만 무섭다. 그 다음 피부병도 오고. 그 다음 이제 여자 경우에 산후조리 같은 걸 잘 해라. 스트레스 오는 병이 맞는데 그 스트레스는 적절한 운동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도 하면 좋겠죠. 그런 거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여성들이 매끼, 목에 가래가 딱 넘치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옛날에 시골의 어머니들 보면 이거 내로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하수나 여드름도 체력이 딸리고 온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제일 근본이 체력이 딸리면 많은 병이 온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말씀하는 생활병, 생기누르병, 이게 한의학 그 틀인데 오늘 제가 남녀노소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